자, 오늘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2026년 한국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핵심 트렌드가 대체 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딱 하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기술, 규제,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위협들, 이 세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뭐랄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역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가 쓰이고 있는 거죠. 네, 말 그대로 거대한 힘들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 이야기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3막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1막은 골드러시, 2막은 저항, 그리고 마지막 3막은 해결책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1막입니다.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 AI가 있습니다. 지금 금융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서비스에 AI를 심기 위해서 그야말로 골드러시라고 부를 만한 정말 광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NH, 신한, KB, 하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금융사들이 전부 AI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게 딱 보이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 업무 자동화 수준이 아니에요. 신한금융이 얘기하는 생산적 금융처럼 AI랑 데이터를 엮어서 아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정말 전방위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와, 이 숫자 보세요. 5천억 원.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금융. 딱 한 곳에서 AI랑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만든 펀드 규모입니다. 이게 얼마나 진심인지 이 골드러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는 숫자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마냥 앞으로만 달려갈 수는 없겠죠. 모든 혁명에는 항상 그걸 견제하는 힘이 작용하기 마련이거든요. AI를 향해서 막 질주하는 이 금융산업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새로운 길을 터주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와 보안이라는 저항 세력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적인 갈등의 현장입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이건 안 돼, 저건 조심해 하면서 규제의 칼을 빼들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면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보안 구멍들이 뻥뻥 뚫리고 있는 거죠. 규제 압박이 얼마나 센지 궁금하시죠? 이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368억 원. 금융정보분석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한테 부과한 과징금이에요.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거 제대로 안 했다고요. 여기에 영업정지까지. 이건 거의 본보기로 철퇴를 날린 수준이죠. 기차는 이미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정부는 이제야 선로를 깐다. 이 말이 지금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기술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법이나 제도는 그걸 허겁지겁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 토큰 증권, STO라고 하죠. 이런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막 쏟아지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전담팀을 만들어서 규칙을 정하고 있어요. 이미 게임은 시작됐는데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규제라는 눈에 보이는 위협 말고도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위협들이 스몰스몰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술을 많이 쓰면 쓸수록 해커들이 들어올 문도 많아진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 때문이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 쪽에서 요즘 아주 중요하게 떠오르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SBOM,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과자 사면 뒤에 성분표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부품들로 만들어졌는지 그 목록을 쫙 뽑아보는 겁니다. 왜냐, 이 복잡한 금융 소프트웨어에 어떤 위험한 재료가 들어갔는지 모르면 보안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보세요. 보이스피싱 같은 예전 수법들은 피해액이 확 줄었죠. 당국이 꽤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사기꾼들도 진화합니다. 이제는 훨씬 더 교묘하고 복잡하게 특히 암호화폐랑 엮어서 자금 세탁을 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럼 3막입니다. 이렇게 혁신과 리스크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에서 금융권은 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길이 열리고 있어요. 정말 앞서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요, 이제 이 기술들을 따로따로 보지 않아요. 스테이블 코인, 토큰 증권, 그리고 AI.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융합하는 말 그대로 위대한 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 위에 효율적인 디지털 자산을 얹고 그걸 AI로 똑똑하게 관리하는 거죠. 그런 플랫폼을 지금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그냥 한두 기업의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SKT, KT 같은 통신사들까지 우리는 AI 보안 회사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미래의 금융 인프라를 함께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아남고 더 나아가 성공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플레이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째, AI를 제대로 통제할 규칙을 만들고, 둘째, SBOM 같은 보안에 투자하고, 셋째, 규제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팀을 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생존 공식인 셈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2026년의 가장 큰 숙제는 디지털 전환으로 성장할 거냐, 아니면 보안과 규제 때문에 안주할 거냐,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장과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절묘하게 균형 맞춰 잡느냐, 바로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혁신이라는 엔진과 통제라는 브레이크. 이 두 거대한 힘이 계속해서 부딪힐 텐데 과연 어떤 힘이 한국 금융의 미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